물가만 오르는 시대에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꼭 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나는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까? 마트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점심값은 오르고 공과금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생활비가 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의 속도는 그대로인데 세상만 과속 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월급은 불규칙하게 오르거나 거의 멈춰 있습니다. 즉, 물가는 매년 상승하지만 내 소득과 자산은 제자리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더 이상 덜 쓰면 된다가 아니라 자산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뒤처지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의 차이 적응 속도. 과거에는 예금만 해도 돈이 조금씩 불어났지만 지금은 예금 이자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예금만 고집하거나 투자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자산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예금은 주차장일 뿐 자산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고, 위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자신의 돈이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 자산 격차를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뒤처지는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경제 감각이 부족해서, 내 월급이 적어서. 하지만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자산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4% 오르는 해에 자산이 0% 성장한다는 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4% 가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물가만큼이라도 자산이 일하기 시작하면 뒤처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가 상승 시대 꼭 알아야 할 자산 철학 세 가지. 일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일하는 자산의 비중. 사람들은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지에만 관심이 많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전체 자산 중 실제로 일을 하는 비중입니다. 예금 90%, 투자 10%인 사람과 예금 30%, 투자 70%인 사람은 같은 수익률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습니다. 이 복리는 돈이 많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찍 시작해서 누리는 것. 많이 모은 후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복리의 기회를 놓치는 선택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일찍 시작한 사람이 훨씬 크게 성장합니다. 3. 위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투자 손실은 실패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문제는 위험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위험입니다. 분산과 장기 전략만 갖춰도 대부분의 리스크는 관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산 방어 전략. 1. 변동비 절약보다 고정비 구조 조정이 먼저.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 구독 서비스. 이 네 가지만 재점검해도 월 1020%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쉬는 돈만, 나머지는 일하게. 예금은 안전하지만 자산을 키우지 못합니다. 비상금과 단기 지출만 예금에 두고 나머지는 반드시 투자 구조로 옮겨야 합니다. 3인덱스 투자로 시장 전체의 성장을 타협 없이 가져가기. 개별 종목보다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자연스럽게 상쇄할 수 있습니다. 4. 현금 흐름 자산 최소 한계 만들기. 소액 배당, 이자 수익, 임대 구조. 금액이 작아도 흐름 플로이 생기면 자산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뒤처지는 느낌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전략 부족.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산 구조가 멈춰있기 때문에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산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방치하면 사라지고 설계하면 늘어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방향을 잡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당신은 예전의 당신과 다릅니다. 마무리 지금이 전환점. 경제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할수록 중요한 건 단 하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소비 구조 재정비. 자산에 일하는 구조 만들기. 투자에 대한 두려움 대신 이해를 쌓는 태도.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물가만 오르는 시대에 뒤처지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흐름을 만들고 통제하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자산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